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EV4 시승입니다. EV4는 앞서 출시가 되었었던 EV3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이렇게 배터리 두 가지 타입으로 이원화해서 출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EV4는 현대차 그룹에서 가장 긴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 인치수 기준으로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533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스탠다드 롱레인지 중에서 롱레인지 GT 트림입니다. 마침 제 옆에 GT 라인과 기본 라인이 어스 라인이 있는데요. 보통 GT 라인이 들어가는 차량들은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함께 스포티한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았을 때에는 사실 GT 라인이 들어간 것 치고는 EV4가 가장 티가 덜 나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에서 GT 라인과 기본 라인의 다른 점은 범퍼의 가니쉬 차이인데요.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무광 범퍼에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고요. GT 라인은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를 유심히 자세히 보셔야지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에서도 GT 엠블럼과 함께 디자인은 기본 라인과 거의 비슷하지만 유광과 무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T 라인은 이렇게 유광 블랙 가니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어스부터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됩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EV4가 트렁크 요 가이드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정말 많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 들과 비교했을 때 이 턱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단들도 이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게 각도 때문에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EV4는 트렁크 용량이 총 490리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급과 비교했을 때 꽤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스프링 구조를 단순화하여서 불필요한 공간을 줄인 대용량 트렁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아반떼보다 조금 더 넓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스페어 킷 보관함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짠! 저는 EV4를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롱레인지 트림입니다. 그리고 휠은 19인치가 달려 있어요. 오늘은 시승 행사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루트에서 한 2시간 정도 타볼 예정이고요. 왕복 66km 정도를 주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터널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터널 안에서는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화사하게 들어오고 있죠. 일단 보통 세그먼트가 작아질수록 옵션의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EV4는 윗급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도 센터 쪽에도 들어오고 도어 트림에도 직접 발광식과 이렇게 간접 발광식이 같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요 중간에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룸램프를 방금 껐는데 이런 거조차도 버튼 형식이 아니고 터치 형식입니다. 뭔가 버튼 형식보다 이렇게 터치 형식이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계속 EV4를 타셨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쉽게도 100% 완충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67%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64km라고 나와 있습니다. EV4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가장 긴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인데요. 다만 요거는 이제 기본 트림의 인치수가 제일 작은 차량 기준으로 533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롱레인지의 19인치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502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67% 정도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364km면은 꽤 괜찮은 주행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립 컴퓨터 상에서도 보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쪽에 보시면은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라고 EV3에 선 적용이 되어 있었던 기능이 EV4에도 동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미니멈과 맥스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거든요. 맥스는 370km까지 갈 수 있고 미니멈은 363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가 들어가 있는 차종 중에서 미니멈과 맥스의 차이가 제일 덜 나는 차량인 것 같아요. 보통 주행 가는 거리 많이 차이 나면은 막 한 100km 정도 차이가 날 때도 있거든요. 물론 요거는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여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조 시스템을 사용을 안 했지만 저는 오늘 공조 시스템을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공조 시스템은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중간에 5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이 비상등 좌우에 있잖아요. 여기서도
풍량이라든지 온도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스티어링을 림에 가려지거든요. 이 공조 시스템 패널이. 그래서 이거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물리적인 버튼이 있기 때문에 사용성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현재 아주 막히는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막힐 때는 상당히 조용하죠, 당연히. 그리고 주행 감각도 여타 다른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EV4는 아이페달 3.0이라고 회생제동 기능이 좀 더 지능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후진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아이페달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오토 모드까지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저는 오토 모드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패들 시프트로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동은 총 5가지가 있거든요. 제로, 1, 2, 3, 아이페달. 근데 저는 처음에는 막히는 도로를 갈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처럼 주행 조건이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토 모드가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량 속도, 차속에 맞춰서 알아서 회생제동을 개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별도로 운전자가 조작을 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EV4가 준준형 세단이잖아요. 세그먼트로 치면은 C 세그먼트에 속하거든요. 내연기관에서는 아반떼 정도의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죠. 아무튼 이게 차체가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이 GMP 플랫폼에 뭐 약간 크게 만들어졌다라고 하긴 하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덩치감에서 오는 포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차! 그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막 껴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양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렇게 대우를 받는 그런 덩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간 회생제동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저는 너무 막히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는 회생제동 개입량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완전 정차도, 지금 페달 안 밟았어요, 브레이크.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되고, 저는 지금 너무 저속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회생제동 개입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다. 고로 발목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극악에 막히는 정체 구간을 탈출했습니다. 지금 약간 좌회전 하면서 코너 구간을 돌아 나왔는데요. 주행 감각은 또 의외로 준준형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탄탄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19인치 기준으로 공차 중량이 1.8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많이 무겁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반떼 같은 경우는 같은 준준형이긴 하지만 내연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차 중량이 1.2톤, 1.3톤밖에 안 합니다. 그에 반해 EV4는 배터리 들어가고 뭐 다양한 기능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무겁죠. 근데 오히려 세그먼트가 작을수록 이 공차 중량이 무거워지면 주행 느낌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EV4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지금은 국도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국도는 고속도로, 하이웨이에 비해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트홀도 밟고 지금처럼 맨홀 구간이 있고 좀 안 좋거든요, 노면이 여기가. 이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 노면의 충격들이 운전자에게 크게 전해지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막 소형급이라든지 준준형급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차 세그먼트가 작아질수록 노면의 충격이라든지 뭐 소음도 좀 방어가 안 되고 아무튼 불편한 요소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차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EV4는 잠깐 타보긴 했지만 일상 주행 영역으로 사용을 했을 때 C 세그먼트보다 좀 더 큰 차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그게 주행 감각에서도 느껴지긴 하지만 방금처럼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댐핑, 이런 서스펜션들이 좀 윗급에서 느낄 수 있는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느껴볼게요. 그리고 잠시 정차한 틈을 타서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살짝 보여드릴게요. CCNC,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인 CCNC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긴 하지만 OTT 서비스 등등 이런 영상 스트리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차했을 때 편안하게 뭔가 눌러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릴렉션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운전 중이라서 사용하진 않을 거지만 정차한 다음에 약간의 휴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긴 상황이야. 그랬을 때 이러한 모드와 함께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을 한다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EB4는 여기 사운드 쪽에 들어가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껐지만 고속도로를 가면은 한번 이렇게 강하게, 보통 약하게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저는 하남에서 춘천까지 갈 예정입니다. 드디어 올바른 길을 들어섰어요. 앞에 마침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너링도 한번 느껴볼게요. 에코 모드이고요. 시속 60km 정도인데요. 딱 이렇게 지금 핸들을 틀고 돌아 나갔을 때 확실히 이게 정고가 높은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세단은 이게 좋아요. 이게 선의 능력이 좀 더 안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기 저항도 그렇고 이런 높이에서 오는 불안감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민첩하고 안정적인 날카로운 코너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해요, 훌륭해요. 자, 드디어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막히는 길에서는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감각이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로 오니까 확실히 나 전기차 탔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엑셀 피드백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엑셀 피드백이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엑셀을 밟는 족족 바로바로 가속감을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경쾌합니다. 경쾌해요. 그리고 최근에 탔었던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오닉 9 좋긴 한데 차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와 덩치에서 오는 딜레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가속이 되었었죠. 근데 제가 타고 있는 EB4는 C 세그먼트 준준형, 어떻게 보면은 좀 차체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량화된 차체에서 오는 경쾌함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밟는 족족 굉장히 경쾌해요. 심지어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 아닙니다.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어요. 에코 모드도 이 정도인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얼마나 경쾌할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숙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이제 닫아보겠습니다. 뭐랄까, 이게 제가 준준형 세그먼트를 탄 차량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움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옆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윈도우가 완전히 닫혔을 때에도 뭔가 무식하게 텅 하고 닫히는 게 아니고 나름 세분화해서 스르르륵 윈도우가 닫힙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지금 1차선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엄청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요랬을 때에도 외부 소음들이 아예 안 들어오진 않아요.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세그먼트, 준준형임을 감안한다면 꽤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EB4는 공기저항 개수가 0.23cd를 달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보통 전기차 중에서 공기저항 개수가 잘 나오는 차량들이 한 0.25, 0.26 그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0.23이면은 엄청난 수치인 거죠. 그냥 뭐 공기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유선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윈드 노이즈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랄까 약간 공기 저항에 좋아 보이는 그런 사선형의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 A필러 쪽에서 들어오는 윈드 노이즈도 크지는 않습니다. 크진 않아요. 다만 저는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EB4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기본 인치수는 참고로 17인치부터 들어갑니다. 아무튼 준준형의 19인치다 그러면 뭔가 약간 휠이 크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 이음새라든지 안 좋은 노면 구간, 여긴 모토로 너무 심한데? 깜짝이야. 안 좋은 노면 구간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포장을 오래전에 했나봐요. 뭔가 도로가 되게 안 좋네. 아무튼 이런 곳을 지나갔을 때에는 로드 노이즈는 그냥 딱 급에 맞는 그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보통 준준형들이 사실 로드 노이즈를 많이 막아주는 차량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EB4도 19인치 한정으로
이렇게. 근데 또 다리 이음새는 잘 막아주네요. 그래서 하부 소음은 준준형 세단인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잘 막아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간헐적으로 약간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승차감도 제가 아까 막히는 길에서 급보다 조금 높은 그런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고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이게 과연 준준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노면 충격들을 많이 세분화해서 흡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승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기압이 전류는 37 psi, 후륜은 38 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나름 적당한 수준의 타이어 공기압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요 정도 되었을 때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19인치 휠 기준으로 타이어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거든요. 보통 내연기관 타이어를 장착하게 되면 전기차에서는 좀 소음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정숙도도 안 좋아지고 승차감의 손해도 있는데 EV4는 19인치 기준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차량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EV4를 위해서 태어난 타이어 같다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궁합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좋습니다. 승차감은 제가 타봤었던 C 세그먼트 중에서는 상급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잘 포장된 도로 위주로 왔고 오프로드를 안 갔기 때문에 뭐 느낌이 약간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도로 기준으로는 방금 이렇게 다리 이음새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저속에서도 좋지만 고속에서 안정성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진하게 느껴져요. 다시 터널 들어왔습니다. 그쵸, 이게 보통 터널 안에 들어오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터널에 있다가 다시 나가볼게요. 야, 진짜 준준형임을 감안하면은 실내 정숙도가 정말 좋다. 옛날에 포장된 도로에서 다시 최근에 포장된 도로로 왔는데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와, 이게 차가 전기차 치고 굉장히 라이트하거든요. 공차 중량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가벼움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경쾌하게 치고 팍팍 나가줘요. 그리고 엑셀 피드백도 에코 모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응답성이 빠릅니다. 응답성이 빠르게 느껴져요. 이 기세를 몰아서 코너링 성능도 느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이고요. 진짜 이렇게 코너 구간이 되게 깊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롤링이라든지 하중이동 그리고 차체가 기울어지는 것들도 거의 안 느껴집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가속감을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우와! 엄청나게 가속이 빠르게 됩니다. 오! 근데 이게 출력이 내연기관 환산 시에 201마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봤을 땐 사실 큰 수치는 아니죠. 200마력대 정도면은 고마력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그냥 부족함 없이 다닐 수 있는 수준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연기관과 비교하면은 당연히 엑셀 피드백이 화끈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이게 같은 전기차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스포츠성을 지향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히는 구간에서 빠릿빠릿하게 다닐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막힘없이 추월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속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막 고출력 차량들처럼 막 미친듯이 막 눈깔이 약간 뒤집어지면서 그 정도의 주행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데일리한 포지션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끄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끄고 다니니까 감성 마력이 없습니다. 감성 마력이랄 게 없어요. 갑자기 엑셀링 하면은 그냥 미친듯이 탁 튀어나가고 그게 다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강하게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모드는 총 약하게, 중간, 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오, 다릅니다.
뭐라 그럴까,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운드 중에서 나름 귀로 들었을 때 듣기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 마력, 그러니까 출력 자체가 늘어나진 않아요. 사운드 시스템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차 고성능이지 않을까? 태생은 고성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성 마력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엑셀링.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강하게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일 큰 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으면 어땠을까 싶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중간 약하게도 있잖아요. 그냥 온오프 형식이면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온오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볼륨 사운드를 조금 더 강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약하게로 해놨고요. 이랬을 때 살짝 밟아보면 근데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데요. 아니 이럴 거면은 약하게, 중간, 강하게 이걸 왜 세분화했죠?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왜 이러죠?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방직턱이 있는 구간인데요. 이렇게 둔턱 구간에서 이게 바로 세단의 맛이죠. 왜냐면 요즘 제가 SUV 차량들을 주로 리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요즘 신차들 보면은 세단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SUV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SUV들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데 진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세단을 타니까 세단에서 느껴질 수 있는 감성들이 저를 갑자기 뺨따구로 후려쳐줍니다. 야, 세단은 이 감성이야! 촥! 하고 알려주는데 다시 한번 이게 그러니까 정보가 높은 차량들에서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둔턱에서 훨씬 더 괜찮은 하체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타이어 편평비가 좁은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EB4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기본 인치 수인 17인치가 달려있는 EB4는 지금 제가 느끼는 것보다 좀 더 안락할 것 같거든요. 17인치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 정도로 하체 감각이 진짜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홀이라든지 포트홀 구간에서는 한쪽 바퀴만 안 좋은 노면을 덜컹 하고 밟기 때문에 잔여 진동이 아예 없진 않아요. 살짝 있긴 한데 금방 또 이제 잔진동을 잡아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 말고 좌우가 똑같은 이러한 방직턱 구간에서는 진짜 중형 세단급의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EB4는 현대차 그룹 중에서 가장 주행 가는 거리가 긴 차량이기도 하고요. 또한 전비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너무 아쉽게도 고속도로 주행을 거의 9 정도를 했습니다. 보통 친환경 차량들은 저속 구간에서 높은 연비,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이고 있죠. 저는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보통의 데일리카로 타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수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실 거예요. 저는 지금 트릭 컴퓨터 상으로 전비가 6.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EB4의 공인 전비는 19인치 롱레인지 기준으로 5.5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복합 주행 전비거든요. 근데 저는 고속 주행을 훨씬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6.6에서 6.7로 바꿨어. 6.7km가 나온다면 상당히 잘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EB4를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출시가 되었었던 EB3하고 거의 비슷한 옵션과 함께 거의 비슷한 출력 그리고 배터리 용량, 그러니까 EB3의 세단 버전이 EB4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비슷하겠지,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타보니까 EB4가 EB3하고 비교했을 때 주행 감각도 그렇고 안정감도 그렇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같은 경우도 EB3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든요, EB4가. 그러니까 SUV를 선호하느냐, 세단을 선호하느냐,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EB4는 EB3하고 동일하게 스탠다드, 롱레인지 이렇게 두 가지 배터리 용량으로 출시가 됩니다. 제가 타고 있는 롱레인지는 81.4kW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스탠다드는 50kW대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아무튼 보조금을 다 받았을 경우에 EB4의 기본 가격은 또 이제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6천만 원 초중반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엔트리급의 전기차를 입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변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격만 저렴하면 안 되잖아요. 상품성도 그만큼 좋아야 되는데 제가 타봤었던 요 정도 가격대의 전기차 중에서는 만족감이 상위 랭킹에 속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전기차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저는 EV3보다는 EV4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행감에 있어서 만족도는 더 높아요. 네. 짠! 이번에는 EV4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편도 1차선에 국도를 가고 있고요. 연속된 방지턱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오! 뭔가 준준형 같지가 않아요. 한 번 더. 오! 와! 아니 이게 제가 여태까지는 1열에서 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제가 반복했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준준형이지만 중형 같은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성이 사실 저는 2열이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싱크로율이 한 90% 정도네요. 그리고 보통 준준형에서 이 니어 현가 장치가 토션빔, 그러니까 일체형인 경우가 다소 있는데요. EV4는 아무래도 전기차고 또 이제 보조금을 받더라도 기본 가격이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비싼 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트림 차별 없이 리어 쪽에는 독립 서스펜션, 그러니까 즉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반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반떼도 기본적인 가솔린은 토션빔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N라인을 추가하면 또 독립적인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 아반떼에 들어가는 멀티링크 서스펜션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아반떼는 독립 현가 시스템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 댐핑이라든지 서스펜션들의 부품이 그렇게 고급스럽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EV4는 다릅니다. 달라요. 일단 방금처럼 높이가 높은 둔턱에서는 중형 세단 정도의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덜컹하지가 않아요. 이런 충격들을 충분히 감쇄를 시켜주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안 좋은 노면 있잖아요. 맨홀 구간 아니면은 한쪽만 도로가 깨져 있는 구간, 그런 데를 덜컹하고 지나갔을 때에는 이거는 급을 넘지 못했다라는 게 2열에서 느껴집니다. 충격들이 뭐랄까 조금 더 막아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못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안 좋은 곳을 한번 덜컹 한 다음에 잔여 진동도 살짝 머무르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컴포트한 하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잔여 진동을 충분히 꽤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 EV4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체 감각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EV3와 비교했을 때에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EV4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V3의 하체 만족도가 한 70%였다면은 EV4는 한 8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EV4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롱레인지 차별 없이 그냥 201마력 출력이 동일하거든요. 거기서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저는 물론 이제 풀옵션인 GT라인을 타고 있긴 하지만 기본 라인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기본 라인은 그만큼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롱레인지 기준으로 GT라인은 5,200만 원대가 되지만 기본 라인 에어가 있거든요. 에어는 4,600만 원대예요. 여기서 보조금 받게 되면은 거의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대에 살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EV4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EV3랑 너무 고민이 많이 된다. 왜냐면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EV3도 타봤고요. EV4도 타본 사람 입장으로서 두 차량의 차이점은 공간은 제외할 거예요. 공간은 왜냐하면 당연히 EV3가 더 넓습니다. 더 넓어요. 근데 공간을 제외하면은 기본적인 차체의 마감 완성도라든지 밸런스라든지 기본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EV4가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면은 대다수의 SUV들은 전고가 높다 보니까 거기서 손실되는 주행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EV3와 EV4도 동일하게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전기 세단을 구매를 하시려면은 아마 EV4께 선택지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패밀리카로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V4 너무 사고 싶고 진짜 너무 좋은데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EV3로 갈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일단 EV3는 레그룸도 그렇고 헤드룸도 그렇고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EV4는 쿠페 형태로 루프가 깎여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이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열 시트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고랬을 때 레그룸이 두 뼘이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도 이게 루프가 살짝 굴곡이 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V4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뒷공간이 좀 약간 협소할 수가 있어가지고 2열 시트를 최적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각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리클라이닝은 지원이 안 돼요. 아쉽게도. 하지만 기본적인 각도 자체가 웬만한 차량들 리클라이닝 되는 차량들 있잖아요. 리클라이닝을 최대치로 해놓은 그 정도의 각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수입차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히는 길이라든지 잠깐 탔을 때에는 EV4처럼 리클라이닝이 꽤 많이 되는 이런 차량들이 훨씬 더 편안해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루프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답답하다라든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키가 크신 분들 있잖아요. 남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약간 정수리 키스라고 하죠. 정수리와 루프가 달랑말랑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정도의 체구를 가지신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널찍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EV4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륜 기반이다 보니까 사실 뭐 센터톡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배터리는 이 플랫폼 아래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센터톡도 없어가지고 더 넓습니다. 훨씬 더 넓어요. 그리고 GT라인 기준으로 편의 옵션은 열선이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룸램프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를 포함한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차들 옵션 수준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1열에 보면은 회전 콘솔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콘솔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뒤로 당기면은 2열에서도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플래그십 차량들 중에서 뭐 뒷자리에 뭐 테이블 들어가고 그런 차량들 많잖아요. 근데 EV4는 누가 봐도 프리미엄, 플래그십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조금이나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감동적인 포인트거든요. 근데 진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요 중간부의 콘솔이 회전형이 되면서 2열에서도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2열에 앉았을 때 테이블을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허리를 이렇게 당겨서 마침 또 제가 이렇게 음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라도 여기 놓는다면은 이렇게 다시 마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길이 이슈가 살짝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중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정차했을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풀러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오히려 차 크기라든지 아니면 약간 차에서 휴식을 할 때 유용한 옵션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아의 EV4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편안한 하체 감각이 인상적이었고요. 무엇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넓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격은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약 436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지만 저는 주행 가는 거리를 고려한다면 롱레인지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